확장기를 다른 병에서 넣은 상태에 오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갔던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렸는데 반대쪽 가슴 수술에 대한 그런 니드가 좀 더 많아지면서 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오늘은 조직 확장기를 넣은 상태에서 2차 수술을 한 환자분을 가지고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환자분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 확장기를 넣은 분은 아니에요. 확장기를 넣어서 어느 정도 식염수를 불리다가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오셔서 2차 수술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톤 터치 받아서 제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시면요, 뭔가 가슴이 볼록하게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장은 꽤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좀 모양이 아주 아름답지는 않은, 뭔가 모양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현재의 상태입니다. 물론 확장기라는 게 보형물은 아니기 때문에 보형물 넣은 것처럼 아름답진 않아요. 피부를 과도하게 늘리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요즘 쓰는 확장기는 물방울 형태의 모양의 확장기인데요. 이 물방울 형태의 모양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로가 긴 것도 있고 세로가 긴 것도 있는데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장축과 단축이 있는데 이것들이 약간 돌아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가슴도 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간 것 같고요. 왼쪽 가슴은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선이, 양쪽 축이 몸하고 좀 맞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처 보형물이 뭔가 조직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잘 붙도록 설계가 되어 있긴 한데, 아주 요즘 사용하는 이 조직 확장기가 강력하게 붙지 않다 보니 과도하게 식염수를 늘리거나 또는 확장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오셨어요. 2차 수술을 할 때는 저의 고민은 저 돌아가 보이는 모양을 바로 잡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슴과 가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거든요.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슴골은 넓고 유두하고 유방 밑주름 사이는 이 내측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 어느 부분은 과도하게 확장이 된 상태고 어느 부분은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장기를 넣을 수 없으니까 과도하게 확장된 부분은 어떻게 좀 줄이고요.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와서 확장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잘 당겨와서 확장한 것처럼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수술을 진행할 때는요, 일단 확장기는 빼고요. 확장기가 가지고 있는 캡슐, 피막을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열어야 될 부분은 열고 닫아야 될 부분은 닫는 거죠. 과도하게 확장이 된 부분은 제가 다 닫아서 밑으로 누르고 뭐 봉합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또 확장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은 열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고민이, 확장기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 사이에는 피막이 존재하는 부분과 피막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조직으로 나뉘거든요. 그 부분에 경계가 생겨요. 그 경계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확장된 피부는요, 피막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탄성이 없어요. 피막이라는 건 탄성이 없거든요. 새롭게 보형물을 넣었을 때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직은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이 맞닿아 있는 건데 그걸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표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때로는 피막을 다시 절제하기도 하고요. 또 피막에 피판을 일으켜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요.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즘 확장기를 넣을 때 동종진피를 쓴 경우들이 많거든요. 동종진피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이 피막의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종진피 자체도 뭔가 탄성은 없어요. 동종진피를 떼려 그러면 조직이랑 굉장히 단단한 게 붙어 또 잘 안 떨어져요. 아마 제가 기록을 봤더니 동종진피를 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종진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 또 피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 옆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당겨오느냐 하는 부분이
수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가슴 마운드에서 유두에서 아래쪽 길이는 굉장히 길고 위쪽은 짧고 내측도 짧고 또 바깥쪽도 짧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 보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확장기 했던 모습이랑 이제 보형물을 바꾼 모습인데요. 뭐 완전히 모양이 달라졌죠. 다행히 경계는 없도록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원형의 모양이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뭔가 뻣뻣하고 뻣뻣하지 않았던 부분에 경계도 스무스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을 좀 해서 경계 부분을 완화하고 또 보형물이 없는 부분과 어떤 턱이 생기지 않게 한 건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보형물이 들어가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계단이 솟는 것처럼 경계가 보이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용어는 페더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경계를 완화시키는 거죠. 어떤 턱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또 지방이식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썼고요. 피막들은 제가 봉합한 부분도 있고 안에 고정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처음에 몇 달간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또 보형물도 들어가 있고 동종진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물질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염증도 생기지 않았고 또 모양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처럼 양쪽 절제를 한 경우에는요, 사실은 보형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쪽에 자기 가슴이 있다면 반대쪽에 보형물을 넣어서 양쪽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 양쪽 다 없다면 조금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은 양쪽 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는 시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흉터의 처리가 좀 남았네요. 사실 저희가 수술할 때 흉터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흉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사실 흉터는 선으로나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흉터가 흐려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기를 한다는 거는 확장기가 풍선처럼 조금씩 부풀려지는 거거든요. 일단 완전히 부풀린 다음에 최소한 한 달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확장된 상태의 피부가 좀 적응할 시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한 달을 기다려보고 한 달 뒤에 충분히 피부가 여유를 확보했으면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합니다. 확장기를 넣을 때 도대체 그럼 2차 수술은 언제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확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 피부가 잘 늘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의사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확장을 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천천히 한다고 해서 확장이 잘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가급적 빨리 해서 늘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막 자체가 완전히 견고해지기 전에 빨리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기를 몸에 가지고 있는 기간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면 2차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확장기를 빨리 빼면은 늘어난 피부가 약간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기를 선택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금 넉넉하게 확장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를 해서 조직이 너무 안 늘어나거나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확장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불편감, 너무 피부가 당긴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 확장기를 넣는 사람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종종 확장기를 다른 병에서 넣은 상태에 오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갔던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아마 수술이 많이 밀려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 가슴 수술에 대한 그런 니드가 좀 더 많아지면서 반대쪽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술한 뒤에 가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림을 처음부터 제가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한점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상태에서 제가 맞춰서 수술을 하고 있고
네, 점점 많이 느시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오십니다. 사실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뭐 확장기를 얻든지 보형물 치료를 하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안 할지 100%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확장기가 넣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가 결정되기도 해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조직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하고 또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2차 수술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타겟팅을 해도 그 주변 조직도 영향을 받거든요.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늘어난 상태를 기다리는 것보다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얻은 조직의 어떤 상처, 조직의 피로, 이런 걸 좀 회복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가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죠. 가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부형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넣었을 때 즉시 재건을 했는데 바로 보형물을 넣었거나, 아니면 확장기를 넣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구축이 왔거나. 안타까운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구축이라는 거는 결국 세균의 감염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의 혈류가 나빠지고요. 우리의 방어 기제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축이 점점 진행하면 빨리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캡슐 수술을 같이 하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장기가 있는 상태로 오셔서 2차 수술을 했던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중간에 치료제를 바꾸는 부분도 그렇고, 또 미용적인 니드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잘 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원래 했던 병원에서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오신다 그러면 또 원래 의무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최초의 수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